여러분, 혹시 1938년에 라디오 드라마 하나 때문에 미국 전역이 공포에 빠졌던 사건 들어보셨나요? 네, 바로 그 오순 웰스의 우주전쟁 방송 얘긴데요. 오늘 이걸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가짜뉴스가 진짜 공포로 이어지고 또 사람들은 왜 이렇게 좀 믿기 힘든 이야기에 쉽게 빠져드는지 의도적인 속임수부터 집단적인 패닉까지 인간 심리의 아주 흥미로운 부분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 우주전쟁 사건은 정말 미디어의 힘 그리고 그 당시 사회의 불안감 이런 게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죠. 오늘 다룰 이야기들이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왜 때로는 좀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그런 믿음이나 행동을 하게 되는지 그런 걸 생각해보게 할 겁니다. 그렇죠. 1938년 할로윈 바로 전날 밤이었죠. 그 머큐리 국단이 H.G. 웰스 소설을 마치 실제 뉴스 속보처럼 내보낸 거잖아요. 실제 지명 같은 거 쓰고 전문가 인터뷰 형식도 빌리고 화성인이 뉴저지를 침공했다. 이런 식으로요. 배우 연기도 엄청 실감났다고 하던데요. 프랭크 리드기라는 배우가 진짜 재난 방송처럼 연기해서 그 공포감을 맞아요. 너무 사실 같아서 심지어 방송 전에 그 CBS 법률팀이 이거 너무 진짜 같다고 실제 기관 이름 같은 거 쓰지 말고 가상 이름으로 바꾸라고 요구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예를 들면 빌트모어 호텔을 파크플라자 호텔 이렇게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이 나가니까 일부 청취자들은 이걸 진짜 상황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 신문사, 방송국에 전화가 빗발치고 실제로 피난 간 사람, 충격받아서 병원 간 사람도 있었다고는 해요. 아, 정말요? 네. 물론 당시 신문들이 라디오랑 경쟁 관계여서 일부러 그 패닉 규모를 좀 부풀렸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아, 그런 뒷이야기도 있군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일부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간 이유가 뭘까요? 그냥 연출이 너무 진짜 같아서? 그게 다는 아니고요. 여러 요인이 같이 작용한 거죠. 일단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뉴스 속보라는 형식이 주는 어떤 권위, 현실감 이게 컸고요. 둘째는 그 시대 상황이 중요했어요. 대공황 직후였고 또 유럽에서는 전쟁 위협이 고조되고 있었잖아요. 굉장히 불안한 시기였죠. 네네. 그때 라디오가 거의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정보 창구였거든요. 특히 그 뮌헨 협정 관련해서 속보 방송이 잦았으니까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뉴스에 더 예민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배경 속에서 청취자들의 불안감이나 감정이 이미 좀 이렇게 고조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허구가 현실처럼 느껴지기 쉬웠던 겁니다. 아, 불안한 시대 상황이랑 사람들의 감정이 일종의 증폭제 역할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의도적인 속임수에 심지어 전문가들까지 속아 넘어간 사례들도 꽤 있지 않나요? 아, 그럼요. 아주 유명한 게 그 필트다운인 사건이죠. 이게 뭐냐면 거의 40년 넘게 인류 진화에 잃어버린 고리다 이렇게 여겨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인간뼈랑 오랑우탄뼈를 교묘하게 조작한 거였어요. 완전히 사기극이었죠. 40년이나요. 와, 전문가들도 속았다는 게 신기하네요. 네, 그 당시 과학계가 딱 원하던 그런 형태의 증거였기 때문에 그 기대 심리 때문에 전문가들조차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거죠. 또 그 코틀린 요정사진 사건도 있잖아요. 아, 그 소녀들이 찍은 사진 말씀이시죠? 네, 그냥 종이로 오린 요정 그림을 찍은 건데 셜록 홈즈 작가인 아서 코난 도일경 같은 유명 인사들까지 진짜 요정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코난 도일이 원래 좀 초자연적인 현상에 관심이 많고 믿음이 있었던 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결국 보면 뭔가 그럴듯한 연출 그리고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믿음이나 기대 이런 게 맞아떨어질 때 그리고 파스칼이 말했던가요? 어쩌면 우리가 좀 속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까지 더해지면 정말 취약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요, 이런 의도적인 사기나 속임수가 없어도 집단적으로 좀 이상한 행동이나 믿음이 퍼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집단 히스테리라고 부르는 거요? 네, 그렇죠. 어떤 명확한 원인이나 누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특정 생각이나 증상 같은 게 집단 안에서 막 빠르게 퍼져나가는 현상이에요. 1962년에 탄자니아에서 있었던 탕가니카 웃음 전염병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웃음 전염병이요? 네, 한 여학교에서 몇몇 학생이 웃기 시작했는데 그게 멈추질 않고 옆 사람에게 번져서 나중에는 학교가 문을 닫고 그게 마을 전체로 퍼져서 몇 달 동안 지속됐다고 해요. 최근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어요. 포르투갈에서는 TV 드라마 보고 나서 특정 증상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아져서 딸기 설탕 바이러스 소동이 있었고요. 또 2016년에는 미국 같은 곳에서 갑자기 광대를 봤다는 목격담이 막 퍼지기도 했었죠. 이것도 일종의 집단 심리 반응으로 볼 수 있고요. 와, 웃음이 멈추지 않는다거나 광대를 봤다고 믿는 거나 정말 신기하네요. 이게 그냥 사람들이 잘 속네 이렇게 간단히 말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더 복잡한 심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설명하려고 여러 이론을 제시하는데요. 예를 들어 인지적 신연합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어떤 불쾌하거나 좀 불안한 사건을 경험하면 그게 우리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있는 다른 부정적인 기억이나 감정들 예를 들면 원초적인 공포나 분노 같은 것들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사건 자체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좀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경험이 숨어있던 다른 감정들을 확 건드려서 폭발시키는 느낌이군요. 네, 그렇죠. 그렇게 비합리적인 반응이 일단 나타나고 나면 사람들은 또 그걸 스스로 정당화하려고 해요. 합리화라고 하는 일종의 방어 기제죠. 합리화요. 특히 집단적인 패닉 상황
상황에서는 우리는 정당하다는 식의 도덕적 정당화가 특정 대상에 대한 공격성 같은 걸 쉽게 용인하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영국에서 그 테러 단체 ISIS 때문에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상관없는 회사나 가게들이 막 공격받고 그랬던 사례가 있었잖아요. 이게 딱 그런 경우죠. 흥미로운 건 당시 언론들은 오히려 이건 잘못됐다, 공격하지 말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도 대중의 어떤 공포나 적대감은 그냥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엉뚱한 대상으로 옮겨 붙은 거죠. 실제로 구글 검색량 변화랑 해당 기업들이 사무를 변경한 건수 사이에 한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통계적으로 관련성이 나타났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가 직접적으로 저기를 공격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 개개인의 심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집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정말 생각할 게 많네요. 오늘 우주전쟁 방송 얘기로 시작해서 역사 속의 여러 속임수들, 또 현대의 집단 히스테리 현상까지 쭉 훑어봤는데요. 결국 우리가 외부 정보, 그리고 내 안의 감정, 또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럴듯한 이야기에 혹하고, 때로는 그냥 사회 전체의 분위기에 휩쓸리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배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심리적인 과정들이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정보가 정말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특히 강한 감정이 막 휘몰아칠 때 우리는 어떻게 좀 중심을 잡고 현명하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나는 절대 안 속아 이렇게 자신하는 순간이 가장 취약해지는 순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이나 감정 반응을 좀 돌아보는 자세, 성찰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